네, 함께 하실 분 토마토 투자자문의 강재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이 시간에도 뭐 신용이라든지 뭐 수급도 어느 정도 좀 피크는 지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유가라든지 환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그널을 잡아주셨는데 그 사이에 좀 바뀐 게 있나요? 신용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정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신용이 소폭, 어제가 아니라 이제 기준 자체가 이제 3거래일이니까, 실제로 이 월요일 같은 경우가 신용이 소폭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용 물량은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 아직까지 뭐 물가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의 내용에서는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미국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많이 따지는데 어제 독일에서 6월달 잠정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뭐 그렇게 주목한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6월달, 그러니까 아직까지 6월이 이제 오늘 마지막이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잠정치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7월달에 물가지수가 정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 물가가 약간 좀 꺾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그렇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시그널도 좀 잡아주셨어요. 그러면 지수 상황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또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가 돼서 정말 바닥이 나왔나 뭐 이런저런 의문부호가 좀 달리던데요. 최근의 흐름 어떻게 읽고 계세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닥 시그널이 좀 그래도 좀 강하게 나타난 케이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 뭐 간단하게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미국에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블라드 총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장이 되었다. 지금 현재는 경기 확장 국면의 초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미증시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날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규모를 보여줬었는데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날이 옵션 만기라든지 이런 날이 되는데 그런 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과 함께 증가세를 상승을 보여줬었다는 거고요. 표 아래쪽에 이 노란색 네. 동그라미가 거래량이 많이 증가한 날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이날 뭐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앞서 5월 달에 저점 자리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 흐름에서 하나 위로 뽑아줬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어제까지 해서 조정을 좀 보여줬었다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저점 대비 상승폭의 한 50% 정도 수준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5월 달에 저점 자리대를 돌파한 다음에 지지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차트적인 흐름에서는 회복 그 다음에 안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미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이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 잠정치인데 6월달 잠정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컨센서스는 0.4% 증가였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0.1%가 나왔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대비해서 8.9%까지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던 부분이 8.2% 나왔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유럽도 대부분 비슷하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이 에너지 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얘기는 이제 에너지 쪽에 관련된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정점을 나타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확실히 좀 미증시에서는 바닥 시그널을 좀 믿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럼 국내 증시는 좀 어떤가요? 국내 증시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투자 심리도 많이 약하고 수급 역시도 상당히 약합니다. 뭐 지난주 목요일 날 같은 경우가 국내 증시가 이제 가장 저점을 만들었던 그런 날이기도 했었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구조 이상 나오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양봉이 나타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는 거래 대금이 7조대에서 8조 사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바닥 시그널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제 7월달 들어가게 되면 2분기 실적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들어오게 된다. 현재까지는 실적 전망치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1분기 대비했을 때는 한 0.9% 정도 가빙이 된다. 이 정도는 되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높은 그런 수치가 되는 거고요. 현재는 주가지수로 봤을 때는 종합주가지수가 2020년도 코로나 때 저점의 상승폭 딱 절반 정도 수준이 2375포인트 전후가 된다. 현재는 이 가격대 정도에서는 지지가 되는 모습이고요. 실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2018년도부터 19년도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이때가 오히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크게 감익이 되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익의 감익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유지가 되거나 그 아직까지도 높은 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적과 주가의 관계를 놓고 볼 때는 현재 주가가 과매도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50%의 되돌림 이 자리대를 지켜주려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더 만들려면은 강한 반등 하나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설명은 좀 잘 해주셨는데 화면에 총 지금 4개의 차트가 동시에 좀 나가가지고 약간 좀 부연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운유형님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종합주가지수 차트여서 2370선대 중반을 얘기를 해주셨던 거고, 네. 그리고 또 아래쪽에 바로 아래쪽에는 거래량 차트 맞죠? 네. 네, 바로 왼쪽에 있는 차트는 이제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왼쪽에 그러니까 왼쪽 하단에 있는 건 영업이익이 맞고요. 그다음에 종합주가지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거래량인가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는 이게 주간 차트이기 때문에 네. 주간 차트상에서는 거래량이 아직까지 증가세가 나오지 못한다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의 증가세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와줘야 시장에서는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바닥 시그널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바닥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좀 부족하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 하단에 있었던 것은 실적에 대해서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 추세다. 이 부분을 좀 나타내는 차트였어요. 그러면 그 밖에도 볼만한, 좀 참고해 볼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신용 자체도 사실 신용. 굉장히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용이 25조 대까지 올라갔던 신용이었었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고가 대비해서 한 28% 정도 빠졌고요. 신용도 이제 17조 4천억 대까지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축소가 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과 비슷하게 내려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이 되는데 금요일 날 실제적으로 신용이 한 8,300억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가 앞전에 한 번 더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 시장이 붕괴됐을 때 그때가 이제 8,696억이 최대치였고요. 그리고 이번이 8,360억으로 두 번째로 많은 신용 규모가 당일날 축소가 되었다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면서 신용 역시도 계속해서 축소가 되다가 이제 소폭의 매수 유입이 들어왔다가 되죠. 그러니까 신용 자체가 거의 뭐 6월 한 달 동안에 4조 정도 출하가 되었다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매수가 소폭 들어올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신용에 따른 반대 매매라든지 CFD 계좌에 따른 문제가 일단락이 좀 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도 조금은 좀 주춤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주 동안에는 이제 매도 규모가 하루 제일 많은 날이 2천억 대 정도 되니까 많이 줄긴 줄었죠. 다만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현물 쪽에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는데 이제 파생 쪽에서는 사실 움직임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을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바닥이라는 부분은 더 확신이 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이거를 강하게 올라가기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된다. 간단하게 선물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 국내 증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이 이제 지수 바닥을 만들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6월달 만기 이후에 선물 쪽에서 계속해서 누적적인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이날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시킨 날입니다. 그래서 매수 포지션 전환시키고 나서 지금까지는 매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다만 장중에는 변동이 여전히 센 것이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를 좀 하다가 이 부분을 장 끝나기 직전에 대부분 청산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준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지금 현재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순매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대한 무게를 잡고 있다는 것인데, 저점을 만들고 나서 반등하고 그 다음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 때가 전체적으로는 저점 대비 상승폭에 딱 38.2% 정도의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오늘부터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나온다가 되면은 작게나마 시장에서 작은 쌍바닥 형태의 반등폭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옵션 포지션도 한번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옵션 포지션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인들은 풋 매도라는 포지션에 대해서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데, 풋 매도라는 포지션은 어떤 거냐면 만기일까지 추가적인 하락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매도했던 그 매도의 풋에 대한 가격이 크게 형성된 거를 가져가는 포지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과 어제 선물 쪽에서의 지수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295에서 330 포지션까지가 1,800원 정도의 풋 매도 포지션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대로 이익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한 1,300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제자리에 묶어놓은 상태에서 풋 매도를 해놓은 자리에서 거의 500원 정도의 외국인들의 이익을 가져갔다 드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포지션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 하락을 나타낸다 쪽보다는 반등 쪽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게 7월 중순, 7월 14일 날이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외국인들이 강하게 움직인다 했을 때는 지수 상에서는 약 330포인트 전후까지 열린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2,500이 조금 넘는 자리인데 그 라인 때까지는 반등이 우선은 열려놓는다. 이렇게는 잡아놨습니다. 다만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옆으로 행보하면서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정도. 그러니까 하단은 막아놨지만 윗자리는 아직까지 확연하게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되겠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 포지션을 통해서도 힌트를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시그널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미증시 자체가 어떤 트리거가 없는 상태에서 오늘 이제 미국에서의 소비자 이제 물가지수, 근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근원 물가지수는 이제 5월달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내용입니다. 다만 연준에서 계속해서 근원 물가지수를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결국 5월 달에 물가지수 상승이라는 부분은 에너지 쪽이었던 거고요. 그 에너지 쪽은 아까 독일에서의 잠정치를 봤을 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7월 달 발표되는 미국에서의 물가지수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시장 자체는 이제 페니슬링도 마무리가 되었고 물가지수도 정점이 확인되었다면 바닥이다라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가 전체가 올라가기에는 거래 대금이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오늘은 시장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차별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지수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는 312.5포인트에서 318.5포인트라는 자리대를 계속해서 좀 더 이번 주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자체가 바닥 따지기 형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달부터가 우리가 하반기 시작이니까 하반기 시장에서 우선 1차적으로는 2분기 실적 관련된 쪽이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된다 이렇게 될 경우는 결국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나 업종군이 뭐 어제도 강세였던 신재생 에너지를 관련해서 그다음에 지주사도 여전히 좀 더 강한 흐름이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는 어제 하락이 좀 있긴 했었지만 여전히 강한 흐름이다라는 부분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 같은 경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10종목 중에 8, 9종목은 다 낙폭과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낙폭과대에서도 좀 밸류 부담이 있는 쪽은 여전히 좀 탄력이 약하다는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고밸류가 좀 있다는 쪽은 제외를 하시면서 낙폭과대도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낙폭과대지만 고밸류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뭐 언택트 종목이나 이쪽 생각나는데 이쪽하고 뭐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낙폭과대에서 인터넷이라든지 2차전지 네, 네. 쪽은 그나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나마 케이스입니다. 괜찮네요. 네. 오히려 이쪽은 뭐 인터넷 플랫폼이나 이쪽은 현재 밸류 자체가 네이버 같은 경우 한 25% 정도 수준이니까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진 않다 정도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업계마다의 평균이 좀 다르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이 업계 평균으로 과거에 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인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재훈 의원과 함께하는 마켓 시그널 시간이었고요.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또 7월달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드린다고 해요.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은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녁 9시에 좀 여유 있는 시간에 진행되니까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준비하셔가지고 1시간 동안에 알찬 정보 많이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